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GMC 시에라입니다. 시에라는 GMC 브랜드의 풀사이즈 픽업이죠. 국내에 GMC 브랜드가 출시가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미국의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 국내에 공식 출시가 된 것도 시에라가 처음입니다. 참고로 GMC는 픽업 트럭과 SUV 전문 브랜드인데, 시에라는 GMC 브랜드의 기함이죠. 미국의 픽업 트럭은 여러 가지 바디 타입이 있는데, 국내에 출시되는 시에라는 5인승 크루캡, 쇼박스 모델이고요. 트림드 드날리와 드날리 X, 스페셜 에디션 두 가지가 판매가 되죠. 참고로 시에라는 1987년에 출시가 됐고요. 현행 모델은 5세대죠. 미국의 풀사이즈 SUV가 그렇듯이 이 GMC 시에라의 외장 디자인도 웅장합니다. 특히 픽업 트럭의 특성상 국내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풀사이즈 SUV보다 외장 디자인이 더 웅장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쪽의 디자인은 전형적인 픽업 트럭인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SUV보다 앞쪽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좀 더 그 위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차답게 전면을 비롯해서 차 전체에 크롬 장식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보통 미국 차들은 외부에 크롬 장식이 많은데 이 차는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가 기본이고요.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이 차는 픽업 트럭이지만 측면의 모습이 의외로 스포티하고요. 전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는 달리 옆에서 보면은 이 차가 약간 좀 낮아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고가 거의 2m에 가깝죠. 그리고 보통 미국 브랜드의 차들은 측면에 차명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차명 대신에 드날리, 트림 레터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사이즈에 맞게 차체 외부에 붙은 그 레터링이 하나하나가 다 커요. 적재함을 포함해서 차체 곳곳에 GMC가 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시에라는 국내에서 운용하기에는 차체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 특히 국내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풀사이즈 SUV와 비교하면은 전장이 더 깁니다. 이 차의 전장이 5890mm인데 이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롱 휠베이스보다 더 길어요. 반면에 전폭은 2065mm로 에스컬레이드 롱 휠베이스보다 약간 넓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차는 휠베이스가 3.7m가 넘어서 에스컬레이드 롱 휠베이스의 그 전장 차이보다도 더 많이 납니다. 후면의 디자인도 전형적인 픽업 트럭이고요. 저 테일게이트의 높이도 차 사이즈에 맞게 높습니다. 그래서 후면에서 느끼는 위압감도 상당하죠. 캐딜락처럼 테일램프는 세로형이고요. 뒤에는 브랜드와 트림, 차명, 레터링이 붙어있는데, 차명보다 드날리 레터링이 더 큰 게 좀 특이합니다. 전면만큼은 아니지만 이 후면 역시도 크롬 장식이 좀 많고요. 머플러도 장식은 아닙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알렌자 AS07, 사이즈는 275에 50R22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700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일리지 타이어죠. 참고로 22인치 타이어면은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이 시에라에는 조금 작아 보입니다. 이렇게 큰 차는 도어 스테이 필수죠. 이게 없으면은 타고 내릴 때 꽤 힘듭니다. 그래서 도어 스테이 필수인데, 키를 가진 사람이 차 문을 열면은 이렇게 도어 스텝이 튀어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밟고 올라가야지 승하차가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픽업 트럭에서 짐을 실을 때 반드시 뒤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짐을 넣고 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 도어 스텝의 끝에 있는 요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도어 스텝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도 짐을 넣고 빼기가 쉽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원래 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시에라 드날리의 실내는 생각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보통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 또는 미국 브랜드의 차는 SUV까지도 또는 승용차도 실내가 좀 투박하고 내향재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가장 상위 트림에서 그런지 실내 디자인이 꽤 좋아요. 특히 이 차가 풀사이즈 픽업인 걸 생각을 하면은 실내 디자인 또는 소재는 가장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SUV 또는 픽업 트럭이 그렇듯이 이 차 역시도 대시보드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시트를 가장 낮게 하면은 이 대시보드의 높이가 거의 눈높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 앞쪽에 보닛 끝쪽 있잖아요. 그쪽은 거의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실내를 이루는 대부분의 요소가 좀 반듯반듯합니다. 외장 디자인처럼. 그리고 보통 픽업을 보면은 A필러에 두꺼운 손잡이가 있는데 이 차 역시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것보다 이 차가 또 풀사이즈라 그런지 저 손잡이도 굉장히 큽니다. 전반적인 소재도 픽업 트럭 치고는 꽤 좋은 편인데, 그러니까 이런 대시보드라든가 이런 데 가죽을 만져봐도 이게 승용차만큼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는 약간 좀 탄력이 있어요. 모니터는 13.4인치 와이드 타입이 제공이 됐습니다. 이거 역시도 약간 의외죠. 지금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미국 브랜드의 차 또는 미국 시장용 차들은 모니터가 되게 작은 경우가 많잖아요. 아직까지 7인치도 있고, 그걸 생각을 하면은 시에라의 13.4인치는 모니터가 굉장히 커 보이죠. 심지어는 모니터가 부팅될 때의 그런 그래픽도 되게 화려하고요. 이거는 오히려 캐딜락보다 더 좋은 게 아닌가, 이 그래픽은 생각이 됩니다. 모니터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돌출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립은 굉장히 견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능은 다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을 하고요. 쉐보레나 캐딜락처럼 터치 스크린의 반응 자체가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물리 버튼이 딱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오 볼륨과 이게 홈 버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2분할이고 이쪽에는 시계가 나오는데 이렇게 딱 화면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메뉴가 뭔가 여기는 이렇게 메뉴가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 안쪽에 있는 메뉴 같은 경우에도 또 의외로 캐딜락이나 쉐보레와 좀 달라요. 캐딜락과 쉐보레는 어느 정도 이 안쪽에 있는 메뉴를 같이 공유를 하는데 GMC라 그런지 좀 다릅니다. 근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메뉴가 그 모니터 사이즈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의 양이 그렇게 많은 편 아니에요. 연결로 들어가면 여기서 휴대폰, 그러니까 이 차는 지금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양이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주요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요 ADS나 안전장비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조장치와 관련된 메뉴고요. 그리고 이제 충돌 감지 시스템. 참고로 차로 중앙 유지를 제외한 그 주요 ADS는 대부분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의사항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차는 이제 밖에서 문 잠글 때 사이드미러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격 잠금 메뉴인데 보시다시피 요 관련된 메뉴가 이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격 시동 시 자동 열선 시트 작동 또는 통풍 시트 작동까지도 있고 사이드 스텝의 경우에는 오토가 있고요. 또는 여기서 수납, 배치 또는 베드로 배치 이렇게 세 가지 메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이 차가 픽업 트럭이라서 이쪽도 약간 검은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근데 이 화면을 전체를 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다 출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뒤에 화물칸을 개별적으로 볼 수가 있고 플러스 누르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픽업 트럭에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그리고 이렇게 선이 나타나잖아요. 이건 이제 트레일러입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른 신차에 비하면은 물리 버튼의 수가 꽤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이 차의 사이즈에 맞게 이 시동 버튼도 이게 크기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원형인데 이 차는 네모 반듯하게 그러니까 눈에 상당히 좀 잘 띄는 시동 버튼이고요.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다 직관적입니다. 전체적인 차 사이즈 대비해서 이 공조장치의 버튼은 유독 좀 작은 편이고요. 이 차는 통풍과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여러 버튼이 쭉 나열이 되는데 일단 이거는 차선 이탈 방지고요. 그리고 이건 ISG 온오프. 그리고 이거는 뒤에 그 트렁크 테일게이트 열림. 그리고 이거는 내리막 경사로 조절 장치.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버튼 누르면은 유리가 4개 모두가 다 동시에 내려갑니다. 원터치는 아니고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다 내려가죠. 참고로 이 버튼은 내려가기만 하고요. 올리는 거는 그 도어 트림에 있는 버튼 있잖아요. 이걸로 올려줘야 되죠. 이 앞쪽에는 굉장히 큰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게 딱 형상을 보면은 무선 충전 패드 같은데 무선 충전 패드는 아니고 그냥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워낙 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보통 센터 플로어라고 불리는 부분이 또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요즘의 차로는 또 굉장히 드물게 이 기어 레버도 좀 되게 크고 좀 투박하죠. 근데 보기와는 다르게 또 전자식이에요. 그래서 D 상태에서 차문을 열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죠. 기어레버 뒤에는 보통의 차에는 없는 버튼이 있는데 이게 트레일러 브레이크 조절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면은 계기판에 트레일러 브레이크라고 뜨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일러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면은 브레이크를 대략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트레일러 끌고 다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꽂는 방식이고요. 보다시피 이 센터 콘솔 박스가 커버부터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콘솔 박스의 용량도 굉장히 큽니다. 보통 미니밴들 보면은 이 콘솔 박스 용량이 굉장히 큰데 이 차가 그거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승용차나 SUV에 비하면은 USB 단자의 위치가 조금 안 좋죠. 시에라에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젖히면은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요. 이쪽 버튼 누르면은 모드 전환.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밝기고요.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확대와 축소.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게 틸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캐딜락에 비해서는 그 메뉴가 하나가 적죠. 운전대는 차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생각보다 또 림에 적용된 가죽도 괜찮은 편이고, 의외로 또 림의 두께는 약간 좀 얇습니다. 그리고 운전대에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조절도 전동이에요. 계기판도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모니터와 같은, 그러니까 부팅될 때 그래픽이 적용이 됐습니다. 요 계기판에 부팅될 때 그래픽도 꽤 화려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차들처럼 요 가운데서 보여지는 정보가 꽤 많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편집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여기 표시되는 정보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립 컴퓨터 1, 2와 타이머, 공기압, 연비, 엔진오일 수명, 브레이크 패드 수명,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지금 보시는 게 클래식이고요. 요게 고급. 그러니까 계기판 디자인을 크게 4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이 디지털. 그래서 이런 그래픽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데, 그 전환될 때의 그런 속도는 그 푸조처럼 조금 느린 편이죠. 그리고 좌측과 우측의 정보창에 표시되는 이 정보도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래쪽 있잖아요. 하부 게이지. 여기도 들어가면은 최대와 중간, 최소, 이렇게 3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여기서 회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조정은 그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합니다. 차 사이즈에 맞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15인치로 굉장히 큰 편이고요. 그래서 저기에 표시되는 폰트도 대부분 다 큽니다. 근데 다른 HUD와 조금 다른 게, 저 폰트의 색상이 이제 보통은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좀 누런색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그러니까 HUD로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밝기 조절. 그리고 가운데 인포를 누르면은 이렇게 HUD의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4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 있어요. 캐딜락처럼. 이게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죠. 그리고 여기서 굴림 방식을 오토와 2륜, 4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뒤에 조명이죠. 시트는 천연 가죽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픽업 트럭으로서는 굉장히 좀 호화스러운 그런 사양이죠. 그리고 쿠션은 생각보다는 좀 단단한 편입니다. 그리고 차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시트의 전체 크기는 약간 좀 작은데, 좌우의 폭이 좁은 게 아니라 좌판이 약간 좀 짧을 수가 있어요. 외장처럼 도어 트림도 좀 반듯반듯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유리는 1열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고 2열은 아닙니다. 그리고 1열도 이중접합은 아닌데 유리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보통 픽업 트럭의 2열은 플러스 2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만 해도 뒤에 2열이 그렇게 공간이 또는 거주성이 좋지가 않죠. 근데 이 차는 풀사이즈라서 그런지 2열의 거주성 또는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 사이에 주먹이 3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2열의 레그룸 자체가 굉장히 넉넉하고, 차 크기에 맞게 헤드룸도 거의 주먹이 2개가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전체 공간이 다 넉넉합니다. 그리고 1열에 비하면은 2열 시트의 쿠션은 좀 더 부드럽고요. 등받이 각도도 거의 90도로 서 있죠. 그리고 2열 시트는 1열 대비해서 이 좌판이 또 많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 아래쪽의 공간도 여유가 있는데, 무릎 공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이 아래쪽의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가운데 부분도 거의 평평하게 처리를 했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그러니까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열선도 마련이 되어 있고, USB 단자도 2개가 있습니다. 뒤에 송풍구는 또 굉장히 작네요. 그리고 보통 차들은 손잡이가 이쪽에 있잖아요. 이 차는 손잡이가 아니라 그냥 고리가 있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필러에 있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딱 펼치면은 여기에 컵홀더가 있고요.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납 공간이 2열 시트 등받이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여기 지금 고리가 있잖아요. 줄. 이거를 빼내면은 이렇게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2열 시트 아래쪽에는 여기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수납 공간이 있고요. 픽업 트럭에서 테일게이트는 꽤 중요한데, 일단 이 테일게이트는 안쪽에서 버튼으로 열 수도 있고요. 또는 키팝으로도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은 이게 버튼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조각으로 열립니다. 이 위에 걸 누르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잠금이 해제가 되면서 이렇게 요 상단 부분만 열리고요. 또는 이 아래쪽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가 열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테일게이트가 열릴 때 이게 굉장히 좀 부드럽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버튼 눌러서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아까 그 위에 있는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좀 더 물건을 좀 쉽게 실을 수 있게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은 또 이렇게 발판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재다능하게 이 테일게이트를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리어 글라스 상단에는 추가로 LED 카고 램프가 있고요. 이 우측에는 230 파워 아울렛이 있습니다. 이 차의 엔진은 8기통 6.2L인데 그래서 이게 시동을 걸 때도 그 걸리는 소리가 좀 되게 웅장합니다. 부앙 하고 걸리죠. 근데 의외로 그 배기음이 정차 시에는 그렇게 강조는 많이 안 돼 있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조용한 차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좀 많이 허용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비슷한 6.2 V8 GM 그 산하에서 이와 같은 엔진 또는 비슷한 엔진을 쓰는 차들이 여러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과 비교하면은 그 엔진 소리가 약간 좀 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보다 조용한 걸 떠나서 그러니까 소리가 좀 더 정지되고, 그런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조금 좀 탁한 그런 음색. 근데 이런 픽업 트럭인 걸 감안을 하면은 정차 시에 이런 진동 대책은 꽤 좋고요. 그러니까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아주 가늘게 있는 정도입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8기통 6.2L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운사이징 터보가 워낙 많아서 이 6기통도 이제 별로 없잖아요. 그걸 감안을 하면은 진짜 이 8기통 6.2L 자연흡기는 그 미국 시장에 또는 미국 시장 전용으로 만든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최고 출력은 426마력이고요. 변속기는 10단 자동과 매칭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고출력, 고배기량 차들이 오히려 아주 저속에서는 약간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콜로라도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히 이런 레이저도 그렇고 미국 차들이 이제 픽업 트럭에 노하우가 많아서 같은 프레임이라고 해도 승차감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방식의 차들은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우당탕탕 하잖아요. 좀 안 좋은 도면에서. 근데 이 차는 안 좋은 도면에서 그렇게 우당탕탕 하는 그 움직임 또는 승차감이 굉장히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처럼 이 차 역시도 올로드에서의 승차감이 이런 대형 픽업 트럭 치고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특히 이 차가 지금 뒤에 짐이 비어 있잖아요. 그걸 감안을 하면은 승차감이 만약에 뒤에 짐이 있으면 더 좋을 확률이 높죠. 이 차가 풀사이즈 픽업인 걸 생각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방음은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 방음이 항목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속에서 가속 시 또는 고회전 사용을 할 때 엔진 소리는 확실히 좀 더 큰 편이지만 이렇게 주행 중에 콘크리트 노면을 달릴 때는 생각보다는 또 타이어 소리가 많이 안 올라와요. 이 뭔가 지금 이 땅과 이 시트 포지션이 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게 시트가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타이어 소리가 좀 적게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측면 유리가 이게 두꺼운 이중 접합은 아닌데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90 정도의 속도에서는 괜찮은데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아무래도 앞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이제 많이 나긴 하죠. 근데 이거는 픽업 트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차가 기본적으로 좀 크고 또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쪽의 그릴도 일반적인 차들과 달리 거의 90도로 수직으로 떨어지죠. 앞유리도 좀 서 있는 편이고 심지어 뒤에 짐칸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바람 소리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 일반 승용차나 SUV보다 많이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차 또는 높은 차는 앞쪽의 시야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보닛이 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앞쪽 전방의 시야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이게 그 버스보다 약간 좀 낮은 수준 또는 에스컬레이드보다도 약간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전방의 시야는 꽤 좋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미국 차들처럼 이쪽에 사이드미러가 좀 큰 편입니다. 보통의 차들과 달리 양쪽의 사이드미러가 유달리 좀 좌우로 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평면이어서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인 걸 생각을 하면은 이 후방 시야도 또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디지털 사이드미러로 바꾸면은 이 화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거울보다 훨씬 더 넓게 보이죠. 심지어는 주행 중에 이게 디스플레이도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바로 뒤에 후방 카메라가 보이고 또는 이렇게 누르면은 짐칸 카메라가 보이죠. 심지어 주행 중에도 이게 확대가 가능합니다. 이게 회전 성능 역시도 굉장히 좀 큰 차인 걸 대비해서는 의외로 이게 차가 기울어지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큰 차들은 회전할 때 또는 코너링 할 때
차가 좀 많이 기울어져서 그게 약간 좀 불안함에 심리적으로 요소로 다가오는데, 이 차는 생각보다는 차가 그렇게 많이 안 기울어지고요. 그래서 회전할 때 속도가 아주 높게 나오는 건 아닌데 자세 자체는 꽤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각각 일반과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방금은 스포츠 모드로 돌았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스포츠 모드가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차 바운싱이 좀 줄어듭니다. 요즘에 미국 차들 타면은 변속 충격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도 그렇긴 한데 확실히 일반 승용차나 SUV보다는 변속 충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국 차 특유의 저속에서 움직일 때 변속기가 10단이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내 구간에서 좀 변속이 좀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간헐적으로 좀 튀긴 합니다. 이 차가 오르막에서는 생각보다 속도가 더 높게 나오네요. 그리고 주행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가속력인데,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6.2L라는 배기량에 맞게, 그러니까 체감보다는 이제 실제가 좀 더 빠르고요. 체감 가속력은 이게 아무래도 좀 시트 포지션이 좀 높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체감 가속력 자체가 아주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이제 밟으면 굉장히 잘 나가죠. 그리고 이 차가 전체적으로 약간 좀 느긋한 세팅이에요. 예를 들어서 ISG 온오프 때 엔진 시동이 꺼지고 켜지는 것도 뭔가 약간 좀 반테퍼 정도 느린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가속을 할 때 이제 킥다운 하잖아요. 이때도 그 반응이 약간 좀 늦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게 반응이 좀 더 빨라지는데, 이 차는 그 파워트레인의 반응이 좀 더 빨라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서 그 바운싱이 약간 좀 줄어드는 게, 이게 가변 댐핑인데 그게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하체가 좀 단단해진다, 그래서 뭔가 이제 회전 성능 또는 체감, 그런 스포티함이 있잖아요. 그게 더 좋아지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서 그 상하 바운싱이 좀 줄어드는 게 좀 더 눈에 띄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스포츠 모드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빈 차일 경우에는 오히려 더 승차감이 좋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시속 90에서 정속 주행할 때 이게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1에서 한 12, 1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내비게이터이잖아요. 그거보다 이 연비가 똑같은 상황에서 더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시속 110에서도 대략 한 9, 8 정도 나오니까 차 뭐 사이즈라든가 배기량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정속 주행할 때 연비는 꽤 괜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굴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오토와 이륜 또는 4HL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4L은 이제 오프로드 모드고요. 보통 신경 쓰지 않고 타겠다 그러면 그냥 오토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오토는 말 그대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사륜과 이륜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정속 주행할 때 부하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자동으로 이륜으로만 주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평균 연비가 7.1 정도가 찍혔는데, 그러니까 이 배기량 등등 생각하면은 이 정도의 평균 연비는 괜찮은 게 아닌가. 물론 이 차가 정속 주행할 때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라고 실린더 컷오프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속 주행할 때 그런 연비가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내리막이라고 해도 스포츠 모드가 확실히 이게 바운싱 그 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되게 크잖아요. 이게 에스컬레이드 ESV보다도 더 전장이 긴데, 그렇다 보니까 좁은 데서 또는 뭐 시내 같은 데서 기동할 때는 아무래도 이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이 차가 워낙 길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3차로 도로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게 아마 한 번에 유턴을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못하는군요. 그래서 이게 좀 좁은 데서 이제 기동할 때는 이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주정차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통 미국 차의 특성상 고회전을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꽤 웅장하긴 한데,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차종에 비해서는 소리가 약간 좀 탁한 편이고요. 그리고
고회전을 사용을 할 때도 생각보다는 바닥이라든가 운전대로 올라오는 진동이 꽤 적은 편입니다. 예, 이번에 GMC 시에라를 시승을 했는데요. 확실히 미국 회사들은 이런 픽업 트럭에서 그 상품성이 가장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패키징상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또는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서는 이게 인기가 또는 수요가 많기가 어려운 그런 차종이긴 한데 풀사이즈 픽업이라는 성격에 맞춰서 이 차를 평가를 해보면은 상품성이 꽤 좋습니다. 특히 가격까지 감안을 하면은 괜찮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드날리가 처음에 제가 실내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내가 꽤 좋아요. 미국에서 픽업 트럭을 보면은 또는 그냥 일반 승용차나 SUV도 아직까지 되게 투박하고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그 환경을 생각을 하면은 이 픽업 트럭으로서 이 실내는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심지어는 주요 편의 장비는 국내에서 선호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거는 차로 중앙 유지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차도 차로 이탈 방지가 있는데 이제 이 버튼 누르면은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차로 중앙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타이어가 차선에 닿으면은 이렇게 되돌려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제 타이어가 닿으면은 시트로 진동으로 엉덩이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저기서도 빨간불이 깜빡거리죠. 그리고 다시 스티어링 토크 반대쪽으로 되돌려주는 기능이어서 차로 중앙을 딱 잡아주는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풀사이즈 픽업인 걸 감안을 하면은 전체적인 상품성은 꽤 좋고요. 대부분의 쉐보레 또는 그 한국 GM이 국내에 출시하는 차들처럼 이 차도 역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차는 차의 뭐 상품성이라든가 또는 가격 대비 그런 성능 패키징이 꽤 좋은 편이죠. 가장 최근에 레인저 신형 랩터 같은 경우가 그게 8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차 사이즈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데 이게 그 차보다 이제 1,300만 원 비싸니까 또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 차가 가성비가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이 차가 사이즈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게 제한적이에요. 이 차 이제 운영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좀 넓은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 이런 데서는 좀 세우기가 좀 굉장히 곤란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주차장이 좀 좋다고 해도 항상 집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도 나가고 그럴 때는 이제 좀 큰 덩치가 좀 부담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될 때는 이게 순간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연비가 계속 17, 18 이렇게도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배기량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연비가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심지어는 이 차가 차 사이즈에 맞게 2열의 거주성도 꽤 좋은 편이고, 제가 아까 2열 설명할 때 2열 레그룸이라든가 전체적인 거주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지어는 승차감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보통 프레임 타입의 픽업은 2열 승차감이 팍 떨어지는데 특히 짐 안 실을 경우에, 근데 어저께 2열에 타서 잠깐 주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1열보다 좀 못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아주 그렇게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패키징을 생각을 하면은 공간이나 승차감 면에서 패밀리카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이런 프레임 타입의 차들은 이렇게 타고 다니면은 뭔가 이렇게 심적으로 든든한 게 있어요. 그리고 ACC 같은 경우에는 있어서 좋긴 한데 다른 승용차나 SUV에 비하면 이것도 약간 좀 이렇게 반응이 느린 것 같아요. 예, 이로써 GMC 시에라 드날리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